안녕하세요. 믿음생명 이기영 세무사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상속세 비과세랑 과세가의 불사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으시면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증여세 과세 제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세 제외와 비과세는 사실 의미가 완전히 일치하진 않는데요. 그냥 둘이 똑같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보다는 증여재산의 반환시 증여 문제가 사실 더 중요하기는 해요. 지금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수증자가 증여자한테 이 증여재산을 반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증여가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언제 반환을 하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증여를 한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다시 증여재산을 반환하면요, 최초 증여도 없는 것으로 봐서 아예 증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신고 기간이 지난 3개월 이내에 반환을 하게 되면 최초 증여는 증여로 봐요. 근데 반환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고 기간이 지난 3개월 이후는 최초도 증여, 반환도 증여, 양쪽 모두 다 증여로 봐 증여세를 과세하니까요. 이 기간을 굉장히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증여재산에서 금전은 제외예요. 금전은 가는 순간 그냥 증여고요. 오는 순간 다시 증여입니다. 꼭 명심해 주세요.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게 진짜 중요한 거고요. 지금부터는 그냥 과세 제외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한 과세 제외입니다. 여러분, 유류분이 뭔지는 아시죠?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유류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요, 쉽게 말해서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분이에요. 유류분의 비율까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요, 법정 상속 지분의 2분의 1까지가 유류분의 지분에 해당되고요. 참고로 배우자는요, 일반 상속인보다 1.5배의 법정 상속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은 법정 상속 지분분의 2분의 1, 그리고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은요, 법정 상속 지분의 3분의 1까지가 바로 유류분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세법과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긴 한데요. 지금 현재 유류분 권리와 그 금액 비율에 대해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법자가 개정을 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이 정도 유념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유류분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내 거예요. 내가 상속받을 권리를 다 가져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상이전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유류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요. 근데 또 증여세까지 내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재산이 사실상 다른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증여한 재산이면 이 유류분 반환분에 대한 부분만큼은 증여세가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증여받은 재산 중에 유류분으로 전달을 한 부분이 있으면요, 꼭 환급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증여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취득 원인 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외입니다. 증여를 받은 경우에요, 이 증여받은 재산을 취득 원인 무효의 소를 제기해서 환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초 증여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과세된 증여세는 환급을 해주겠죠. 보통 이런 소는 언제 제기가 되냐면요, 증여자가 증여할 의사가 없는데 증여가 일어나는 경우에 증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또 얘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취소를 하지 않으면 증여에 대한 취소가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증여 취소를 하고 싶어. 근데 기간이 지났어. 그러면은 나는 이 소를 제기함으로써 세금을 악의적으로 회피를 하는 겁니다. 이게 형식적인 취득 원인 무효의 소의 제기인데요. 이게 형식적인 것이라는 게 밝혀지면요, 얘는 증여 취소를 안 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증여세 과세되는 거고요. 환급 안 해줍니다. 그러니 이 점도 꼭 유념해주세요. 재판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비만 날리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회행위 취소의 판결에 따라 증여 과세 제외입니다. 사회행위 취소가 되면요, 당초 증여한 재산이요, 본래 소유자한테 다시 환원이 됩니다. 이거를 소유권이 원상회복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증여가 없는 걸로 보는 거죠. 우선 사회행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감소시켜서 채권의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사회행위라고 합니다. 즉 내가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나에게는 재산이 있어.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채권자가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부동산을 압류하겠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압류를 막으려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증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 수중에는 재산이 없으니까 채권자는 나한테 빚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얘가 부동산을 갖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증여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행위다 하고 채권자가 소송을 거는 거예요. 바로 취소돼서 반환분에 대해서만 증여를 안 본다는 거지 당초 증여는 증여로 돼서 과세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1번부터 3번까지 쭉 과세 제외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공통점은 바로 실질 증여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리분도 내 권리 가져가는 거고요. 취득 원인 무효에서도 나는 증여할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당초 내 거 갖고 오는 거예요. 사회행위 취소도 내가 말 그대로 나 돈 안 갚으려고 꼼수 부리는 거지 사실 실질 증여가 아닌 내 거 지키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인 증여이기 때문에 취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증여라는 도구로 꼼수를 부리게 되면요. 재판하는데 돈 들죠. 그리고 또 다른 세금이나 공과금은 이중과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증여라는 도구로 괜히 꼼수를 부렸다간 돈만 왕창 나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행위는 웬만하면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증여세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거 외에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런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증여세 과세 제외입니다. 위자료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근데 위자료랑 재산 분할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있더라고요. 위자료는 말 그대로 손해배상적인 손해배상금이에요. 그리고 재산 분할은 형식적인 명의를 실질로 환원을 시키는 겁니다. 둘이 완전히 내용이 다른 거예요. 즉 위자료는 꽁돈 받는 거고요. 재산 분할은 그냥 내 거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법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증여세는 위자료든 재산 분할이든 구분할 필요 없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재산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면요. 이건 또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만약에 부동산을 위자료로 지급을 하게 되면요. 얘는 양도소득세는 내야 됩니다. 왜냐면요. 내가 위자료를 돈으로 내는 거나 내가 부동산을 팔아서 그 판 돈으로 내는 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주는 거나 셋 다 실질이 똑같아요. 결론은 나는 이 부동산을 매매한 돈으로 위자료를 지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매가 이루어진 걸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를 하는 거고요. 재산 분할은 매매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과세 제외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이혼과 관련된 내용들이잖아요. 사실 이혼을 하실 때요. 세금 문제에 대한 상담도 꼭 받으셔야 돼요. 특히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가뜩이나 이혼도 마음이 아픈데 세금까지 내면은 진짜 마음이 찢어지겠죠. 네, 5번째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한 재산분할도 증여세 과세 제외입니다. 얘는 앞서 설명한 내용들이랑 거의 비슷해서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입니다. 국외재산을 국내 반입하는 경우도 증여세 과세 제외입니다. 얘는 당연한 거죠. 추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종중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 문제입니다. 우선 첫 번째, 종중재산을요. 종중원들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얘는 증여세 과세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종중원의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관리적인 차원에서 다른 종중원의 명의로 이전을 하는 건 증여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대종중 명의의 재산을 소중중에게 이전하는 것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로 대종중은요, 성씨를 시조로 중심으로 한 종중 가운데 시조의 직계장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종중을 말하고요. 소종중은요, 대종중의 한 부분, 그러니까 대종중에서 갈라져 나온 종중으로 직계종손이 아닌 다른 후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종중을 소종중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과세 제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맨 앞에 설명드린 그 기간 내에 증여 반환 문제가 더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제일 체크를 해주세요. 지금까지 믿음세무 이경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